칸트가 나눈 시공간과 범주는 유식학적으로 전오식과 제육식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은 칸트의 시공간과 범주를 유식의 전오식과 제육식의 관계와 깊숙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공간은 전오식의 마당입니다. 즉, 시공간은 정보가 들어오는 1차적인 필터입니다. 아니비설신이라는 전오식이 대상을 마주할 때 시공간이라는 형식 없이는 어떤 데이터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범주는 제육식의 조립기계입니다. 하지만 전오식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육식의 분별작용이 개입해야 합니다. 시공간과 범주는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칸트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고 했듯이 시공간은 범주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별빛이 내려올 때 시공간이라는 마당을 지나 범주라는 필터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 의식 속의 현상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양명의 경물은 제6식과 제7식의 정화작용입니다. 칸트는 시공간과 범주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고정된 형식으로 보았지만 양명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로 그 인식의 틀이 아집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명이 말하는 경물은 바로 제6식과 그 뿌리인 제7식을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왜 6식과 7식일까요? 전오식은 거울처럼 대상을 비출 뿐이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거나 좋다 싫다고 왜곡하는 것은 제7식의 아집과 제6식의 분별입니다. 경물이란 인식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별빛이 내려오는데 내 안의 범주가 욕심과 편견으로 뒤틀려 있다면 지상에 맺히는 현상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물은 바로 이 뒤틀린 범주를 양지의 정직한 빛으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형식인 범주와 내용인 물자체, 상분 그리고 현상에 대해 말합시다. 우리가 정리한 형식은 범주, 내용은 물자체가 상분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정의는 유식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입니다. 물자체가 상분으로 드러난 내용이란 우리 인식 너머의 실제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인 상분이며 이것이 인식의 재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식의 과정이란 재료가 되는 상분을 시공간과 범주라는 국수를 뽑아내는 틀에 넣고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분과 만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틀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우리 마음이 보는 것을 우리는 현상 혹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지행합일이란 별빛의 무애곡 현행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별빛을 지상으로 내리는 경물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과학적 경로를 의미합니다. 첫째, 양지가 발현되려 합니다. 둘째, 경물을 통해 제7식의 아집을 자르고 제6식의 범주를 청정하게 닦습니다. 셋째, 정화된 범주를 통과한 별빛은 왜곡 없이 전오식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산이 끼어들 틈 없는 지행합일이자 양지의 현행이라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 칸트는 우리가 시공간과 범주라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양명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경에 낀 이기심의 먼지를 닦으라고 말합니다. 안경이 깨끗해야 하늘의 별빛이 내 삶의 현장에 곱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틀을 닦아 별빛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강건하십시오. 광여 인문학의 광여였습니다.